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언젠가부턴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더라. 이렇게 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국난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투표의 열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각 정당과 후보들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국가 위기와 사회 혼란을 안정시키고 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도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미리 투표하시죠. 5월 2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이 언제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살펴보고요. 알뜰한 여행 정보와 길 안내해드리는 여행이 필요해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색적인 화장실 투어 같이 떠나볼게요. 자,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을 되찾고자 여념이 없는데요. 문제는 복구 비용입니다. 중앙정부 재원은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데 산불 피해 면적이 워낙 크고 또 심각해서 사회적 손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이 언제 어떻게 지원되는지 피해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지난 3월 경북 의성, 안동, 청송 등으로 번진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과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이건 축구장 12만 개 크기라고 합니다. 현장은 조금씩 복구되고 있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복구에만 최소 3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의 과제입니다. 어떤가요?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경북 안동시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단지로 조성된 이동주택 입주를 완료했다 이렇게 소식을 냈고요. 단지형이 아닌 개별형 임시주거시설은 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는 이달 안에 주민들의 임시주택 입주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중에서도 영양군이라든가 청성군, 영덕군 등은 상대적으로 임시주택 입주가 조금 늦어진다는 소식이고요. 피해 주민들이 임시주택에서 1년 거주가 기본이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네, 경북 산불 피해 관련 추가 경정 예산이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산불 관련 추경은 1조 1228억 원이고요. 성금도 계속 모금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산불 성금은 1,71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성금 총액을 창구별로 나눠보면 행정안전부 창구로는 1,683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건 지난 4월에 모금이 종료됐고요. 경북도 창구로는 5월 말에 종료됐는데 모금 규모는 371억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도 모금을 하고 있는데 22일 기준으로 52억 원 정도 모금됐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산불 모금은 한 달 뒤인 6월에 종료됩니다. 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겠다라는 성금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지난 2022년 3월 이 경북 울진에서도 굉장히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당시의 성금 총액이 820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번 산불 피해 성금이 1,710억 원,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역대급 산불에 역대급 성금이 거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불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가구당 지원액은 경북 울진 때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 주민들은 이러한 성금이 언제 또 얼마나 어떻게 배분될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산불 성금이 더디게 지원된다는 뜻일까요? 이 성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한 성금인지 아니면 사회재난에 대한 성금인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홍수라든가 가뭄, 폭설 등 이런 자연재해로 얻은 성금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이 구호금의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산불은 사회재난에 속하거든요. 산불, 화재, 감염병 이런 사회재난에 따른 성금은 배분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없고요. 기부금 모집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부금 협의회가 총 성금액,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피해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뒤에야 지급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네, 사회재난 성금이기 때문에 기부금 협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지자체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때도 불은 3월에 났는데요. 이 사회재난 성금 지급 절차, 이런 절차들에 따르다 보니까 산불 발생 7개월 후인 그해 10월까지도 성금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세입자인지 주택 규모는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따른 차별 배분 기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금 배분 기준이 2023년 6월에야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북 지역 산불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성금 배분이 얼마나 지체될지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회재난 성금 지원 제도가 정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의연품분 관리운영 규정과 기부금법에 따라서 결산 내역 등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계와 복구에 정신이 없는 이 피해 주민들이 이걸 일일이 챙겨보는 게 쉽지 않겠고요. 또 피해 지역이 농촌이 많다 보니까 고령의 주민들로선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성금 관련 진행 상황을 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무엇보다 사회재난 성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재난을 겪으신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신속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경기 침체로 지갑은 얇아졌는데요. 그럴수록 현실에서 벗어나서 휴식과 힐링을 하고 싶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고 또 매력적인 여행지를 추천받아 보려고 합니다. 매달 한 번은 이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옷도 머리도 화사하신데요? 여행 전문 기자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방송하다 말고도 뛰어나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 벌써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이 새벽부터. 네. 네,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그럼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에 네네.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네. 덩달아 더 활력이 돋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이 필요해 저희가 코너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아, 다들 여행이 필요하겠죠? 야,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여행의 이유, 필요성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여행을 쉼의 마디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디요? 마디. 그러니까 이게 오. 대나무의 마디 같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마디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줄기만 굵은 나무 있잖아요. 네. 그럼 얘들은 바람이 빵 불 때 있죠. 세게 바람이 딱 불면 한 방에 팍 꺾이거든. 오. 못 일어나요. 근데 대나무 같은 애들 있죠. 마디를 많이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휠 뿐이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고요. 와,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여행은 예. 삶의 마디다. 그렇죠. 그래서 여행이 필요하다. 우리 오늘 아침 일라디오 PD님을 제가 칭찬하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너무 잘 만든 거죠. 여행이 필요한데 우리가 맨날 뉴스만 쫓고 막 뇌를 굴리다 보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맞아요. 잠깐 이렇게 힐링의 마디를 새벽 타임에 딱 갖고 가는 거죠. 오, 너무 좋아요. 네. 이 새벽부터 와 활기 돋는 그 삶의 마디 한번 저희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디를 가도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계절의 여왕 아닙니까? 맞아요. 5월. 네. 훌쩍 지금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드는 계절인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래서 며칠 전부터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자님은 오늘은 어떤 곳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자, 그래서 말이죠. 쉼의 마디를 만들기에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특별한 전국에 있는 여행지 주변에 항상 묻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 화장실이요? 네, 이게 이색적인 화장실이 여행지가 되는 굉장히 특별한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하나는 잘 모르실 텐데 저처럼 액티브 시니어가 되면 이 존재감이 굉장히 극강해집니다. 저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여행지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나오셨는데 화장실을 소개해 주신다니요. 근데 이게 듣고 나면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화장실들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는요. 네. 가까운 곳부터 찍어드릴게요. 좋아요. 경기도 남양주라고 있죠. 남양주. 알죠. 네, 교통방송할 때 자주 막힌다고 나오는 데인데 북한강 끼고 풍광도 끝내주는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 여기에 특별한 곳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남양주 쪽에 가면은 북한강 주변에서 놀고 뭐 글램핑 하시고 이렇게 노는데 여기 가면은 특별한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내비게이션 있죠. 거기다가 검색하실 때 피아노 폭포 이렇게 딱 치면 딱 나와요. 그냥 피아노 폭포예요? 거기가 남양주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네. 약간 더럽긴 한데 느낌상 깨끗해요. 가면 이게 왜냐면 하수 종말 처리장들이 요즘에 변신을 해가지고 요 전문 용어로는 업사이클링 이런 용어 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요. 리사이클에 업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거. 요즘 ESG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업사이클인데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 딱 화장실로 들어서잖아요. 그럼 넓은 광장이에요. 평수로 따지면은 한 2-3천 평 되는 축구장 하나 이상 되는 그런 진짜요? 규모고요. 그래서 딱 가잖아요. 멀리서 딱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폭포입니다. 폭포. 네, 아까 피아노 폭포라고 하셨잖아요. 피아노 폭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포는 눈앞에 펼쳐지는데 높이가 한 64m 정도 되는 거. 그 위에서 인공 폭포처럼 해가지고 쫙 떨어지고 있어요. 5월에 가면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폭포가 쫙 질주해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옆쪽으로 오른쪽 편으로 딱 보이는 게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진짜 피아노가 있어요? 네, 2층짜리 건물인데 그랜드 피아노 모양.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화장실로 기네스에 등재가 돼 있는. 그러면 건물 모양이 피아노인 거죠? 진짜 피아노 모양이에요. 그대로. 그 피아노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피아노가 아니고 그게 피아노가 화장실로 건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럼 피아노 모양 화장실인 거네요? 그렇죠. 2층짜리고 와. 가로가 18.8m, 세로가 10.9m짜리 피아노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 그리고 2층이잖아요. 그래서 1층에는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층에서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또 피아노 건반 모양입니다. 그래요? 우와, 네.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더 이쁜 게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피아노 소리가 띵똥 띵똥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밟고 올라가면 2층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화장실 창들이 통유리입니다. 통유리로 쫙 돼 있어요. 통유리로 돼 있고 거기서 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앞쪽을 딱 보면 경치가 좋나요? 경치가 좋은 게 아까 본 폭포 있잖아요. 폭포를 볼 수 있어요? 63m짜리 폭포가 앞쪽에서 쫙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볼일을 보면서 떨어지는 폭포를 볼 수 있다.
좀 이상한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색적인 체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피아노 폭포 뭐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테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저개발 국가 뭐 이야기하잖아요. 네. ODA 공적 원조 같은 거 할 때 우리 많이 가는 나라 무슨 뭐 자카르타라든지 뭐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개발 국가에서는 화장실을 벤치마킹하러 이걸 보러 옵니다. 정말요? 연간으로 이 그랜드 피아노 화장실을 보러 오는 거죠. 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해서 연간 한 4만 명 정도 찾던 게 지금은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 와,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가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폭포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몸에서 뿜어낸 그 분비물들을 걸러낸 거 있죠. 걸러낸 거를 그대로 폭포로 인공 폭포로 쓰고 네. 그물로 손도 씻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고 하면 화장실 급하신 분들 이용하기 어렵겠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주변에 놀러 가다가 남양주에 일부러 들러서 그 볼일을 보고 재밌게 놀고 가는. 그리고 지금 또 5월이잖아요. 6월부터는 뭐가 있냐면 이 화장실 피아노 폭포 화장실 딱 주변으로 보면 그 바닥이 폭신폭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생기냐? 바닥 분수가 생깁니다. 우와. 그 아이들 물놀이장 같은 거 있죠. 우리 여의도 요 KBS 본관 앞쪽에도 나가면 여의도 물빛 분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바닥 분수가 쫙 돼 있어요. 그 위에 쪽에 보면 아쿠아리움이라 그래서 물도 이렇게 싹 떨어지고 그 아이들 놀기 좋게 딱 생태공원 형태로 생태탕 말고요. 생태공원. 생태공원. 형태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은 뭐 꽃도 좋겠죠. 그래서 분위기 잡으라고 요 옆쪽으로 산책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537m짜리 산책길이 딱 있는데 여기에 지금 5월에 또 하면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꽃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장미. 네. 장미 터널까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가기 좋다. 오. 보시고 한번 들러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혹시 화장실 여행을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여기는 남양 주변으로 보통 이제 지역에 가셨을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헷갈리잖아 어딜 갈지. 그렇죠. 그럴 때 시티 투어 버스만 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남양 주변으로 시티 투어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투어 원할 때 이 버스만 딱 타시면은 한 10,000원 돈도 안 하니까 편하게 요 폭포도 가고 주변으로 되게 재밌는 곳들 있죠. 거기 뭐 몽골문화촌, 홍유릉, 국립수목원, 그다음에 뭐 다산유적지잖아요. 남양 주변 여기서 박물관까지 해가지고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시티 투어 버스 하나 찍고 타시고 투어를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투어 다른 곳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좀 멀리 나가볼게요. 요즘에 그 여행으로 지역을 살린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살리는 것들 많거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동네가 경상북도 군위라는 곳이 있어요. 군위. 굉장히 생소하죠. 네. 네, 지역 소멸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군위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고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어떤 여기가 곳이죠? 사실은 군이라는 동네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그 고려 시대 때 승려 중에 일연이라는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그 국사책에도 많이 나오시고 역사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수능 보시는 분들은 외워두셔야죠. 고려시대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곳이 인각사라는 데인데 네. 요 주변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라는 거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휴게실 있잖아요.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 이런 거. 네. 거기 가면은 고속도로 휴게실 이름이 삼국유사 휴게실 막 이래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뭐 7080 레트로 느낌으로 이렇게 잘 지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삼국유사를 미는 고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왜 또 삼국유사를 여기서 집필할 수밖에 없었느냐. 굉장히 터가 좋은데 여기에 굉장히 뭐 많이 가는 여행 핫플레이스 중에 학소대라고 있어요. 대가 보통 보면은 우뚝 솟은 그런 돌 모양의 어떤 바위 같은 거. 네. 그래서 여기가 육중한 단에 직립으로 서 있고 병풍처럼 둘러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요 주변으로 옛날에 학들이 이 벼랑에 둥지를 트고 살았다 이래가지고 학소대라 부르는 곳. 여기 아래쪽에 보면
천이야 그러는데 그 빼어난 풍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로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뭐 문학적인 소양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네. 그래서 삼국유사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장 유명한 게 마을 하나랑 화장실이에요. 왜요? 어떤 그래서 마을이요? 마을은 여기 약간 초여름까지 좋은데 네. 화본 마을이라고 있어요. 봄에는 난리가 나겠죠. 화본이니까. 네. 꽃의 근본이다. 화본. 그래서 산성면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뒤쪽으로 산이 조림산이라고 있는데 높이가 한 638m. 그래서 여기가 마을의 이름이 화본이라 지은 뜻은 요 산은 꽃의 뿌리와 같으므로 꽃의 근본이다. 사는 꽃의 근본이다. 네, 그런 거. 이게 한자어로는 산여 화근 고화본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표현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화본 마을이다. 이런 마을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거는 마을도 유명하지만 간이역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마을 옆쪽으로 기찻길 있죠. 네. 약간 폐선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놓여 있고요. 단촐하고 소박한 우리 간이역이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보통 이제 이 아름다운 역들 뽑잖아요. 그 사진도 많이 찍으려고 하고 투어하면서 거기에 누리꾼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화본역이 선정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다. 우리 은혜 하나는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1938년도에는 보통령으로 영업을 시작했죠. 원래는 거창하게 보통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또 간이역으로만 남아 있고요. 요즘에도 열차는 다닙니다. 그래서 상하행선 합쳐가지고 하루에 한 3차례 정도 하행 3회, 상행 3회 해가지고 열차가 섭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사진 찍기 좋은 거 보통은 증기 예전에는 증기로 열차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증기탑, 증기차용 금수탑이라 그래서 물 담는 거 있죠. 증기차가 보통 증기열차가 이제 물을 뿜어내잖아요. 이렇게 네. 물 뿜어내는 그 물을 담는 급수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화본역 둘러본 뒤에 뒤쪽으로 이제 언덕편 쪽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폐교한 또 중학교 하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억박물관이라고 항상 이런 곳에 가면 항상 레트로 느낌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가면은 추억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뭐 이런 것들 뭐 이름도 다 뭐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무 책걸상 그다음에 옛날 풍금 아세요 혹시? 나 알죠. 풍금 네. 이렇게 밟으면서 치는 거. 네, 맞아요. 피아노 말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옛날 음악다방 뭐 연탄집 있잖아요. 옛날에 연탄 됐으니까 구멍가게까지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뭐 시간을 뭉텅 과거로 돌려서 남아있는 시간여행 박물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저희가 또 정정을 해야 할 게 있는데 아까 군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군위가 대구로 통합이 됐다고 하네요. 대구로 통합이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커지죠, 네. 점점. 네. 또 조용하고 느긋하게 시간 여행을 즐기면 좋을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에 음. 대추 화장실이 있다고 해요. 대추 화장실 있죠. 화장실? 그 예전에 처음에 항상 이 화장실 같은 거 만들 때 예산을 많이 들인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비난에 직면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그 넛지 같은 포인트 있죠. 넛지가 이 팔꿈치로 쿡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의흥면이 있어요. 의흥면 이쪽으로 하시면은 대추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추 모양이에요. 그대로. 그 대추 아시죠? 드셔보셨어요? 알죠. 그 대추 모양이에요? 이거 어려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대추란 게 있잖아요. 그죠? 과일처럼 씹어 먹으면 씨가 남는 거 그거. 네.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화장실이 꾸며져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요? 네네. 그러니까 말리기 전 모양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열매 그대로고 꼭지까지 달려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래서 요 예전에 군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6억 9,500만 원 정도 들였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했죠. 그래가지고 요게 대추의 원래 이 지역이 군위가 주산지입니다. 네. 대추의 주산지. 그래서 전국에 나는 것들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대추 정원을 만듭니다. 대추 정원. 그 안쪽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지어놨고요. 그 뭐 강렬한 색상입니다. 그래서 뭐 대추 색깔 있죠. 약간 벗겨진 초록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대로 빨강 색깔, 그렇죠. 뭐 연두 이런 것들로 거대한 건물 2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는
여성용, 하나는 남성용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천정 마감재 안쪽에 있죠. 네. 그 마감재도 편백을 썼어요. 나무. 그래서 오. 피톤치도 쫙쫙 나오게 그 원목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기 달린 화장실 문 있죠. 문. 네. 이런 것들까지 다 편백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네. 다음 공기가 좋겠는데요. 그렇죠. 화장실인데 공기가 쾌적한 네. 그런 화장실이네요. 그렇죠. 볼일을 보다가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미세먼지 이런 거 걱정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발붙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렇군요. 정갈한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뭐 손 씻는 세면대도 굉장히 깨끗하다. 아까 우리가 잠깐 다녀온 피아노 화장실처럼 뭐 풍광이 빼어난 건 아니지만 정갈한 느낌의 세면대다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백화점, 뭐 호텔 같은 데서 볼 법한 대리석도 안쪽으로 장식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편백의 대리석에 네,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아까 우리 그 피아노 폭포도 그냥 일부러 들르잖아요. 네네. 여기도 대구 가시거나 뭐 영천 가시거나 그 주변 둘러볼 때 있죠. 여기 오셔가지고 일부러 또 볼일 보는. 꼭 들려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볼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데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짓는데 거의 7억 원을 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었죠. 와, 네. 근데 그 정 들었으니까 제대로 홍보 효과 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저도 대구 한번 가는 일이 생기면 꼭 네. 한번 들려야겠네요. 그럼요. 네, 가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가까운 곳 중에 수원 한 군데 찍어드릴게요. 수원. 수원 네. 가깝죠. 수원 너무 좋은데 일단은 이색 화장실 하면은 두 군데만 생각하시면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남양주 쪽 하고요. 남양주에는 두 개가 되게 유명한데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랜드 피아노 폭포, 그 다음에 자전거 폭포가 있어요. 자전거 폭포가 아니라 자전거 화장실. 자전거 투어하러 남양주 쪽을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자전거 모양의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핫플레이스가 경기권에는 수원입니다. 수원. 그래서 수원은 이색 화장실이 1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화장실 투어 코스를 아예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 두 군데가 제가 오늘 찍어드릴 텐데 첫 번째가 보통 이제 그 수원을 끼고 있는 주산 이야기는 뭐 서울은 남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수원은 뭐가 있냐면 광교산이라고 있습니다. 광교산. 수원을 끼고 주산처럼 딱 뻗어 있는 산. 광교산인데 우리 그 광교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수원 바로 옆에 그렇죠, 있죠. 그렇죠. 광교 호수공원도 있고 막. 네. 거기에 광교산 등산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 가시면 출발지로 항상 정하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이 항아리 화장실. 그래서 약간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서 그 항아리가 색깔이 약간 고동색이에요. 고동색. 그래서 네. 그걸로 만든 화장실이 있는데 이 주변이 이 화장실이 항아리라서 그런지 전부 항아리로 시작하는 뭐 투어 코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항아리 맛집, 항아리 갈비, 항아리 주꾸미 있죠. 항아리 보쌈 이래가지고 여기 주변 맛집들은 다 항아리가 항아리네요. 네, 여기 항아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흙이 좋은 동네는 항상 이렇게 항아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함양 같은 동네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로 내려가면 함양이 옹기로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네네. 여기는 이제 옹기류 중에 하나 항아리가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항아리가 붙는군요. 항아리가 사실은 뜻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옹기도 그렇지만 나쁜 것도 담고 좋은 것도 담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왜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네. 호가 옹기였습니다. 항아리가 아니고 옹기. 나쁜 것도 담고 좋은 그러니까 것도 담는다 그런 옹기라는 뜻으로요. 그릇, 항아리라는 그릇처럼 자기는 나쁜 것도 담아주고 좋은 것도 담아주겠다.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항아리의 의미를 담아서 좋은 거다. 항아리 화장실도 변도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것도 담고 좋은 것도 담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맛집들 갈비 담고 주꾸미 담고 이렇게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투어 코스 첫 번째로 항아리 화장실 굉장히 좋으니까 유명하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시켜드릴 곳인데 해우제라는 곳이 있어요. 해우제. 해우제요. 해우제가 뜻 아시죠? 수원 해우제. 예전에 그 화장실을 옛날 말로 해우제 근심을 푸는 풀해자 쓰고요. 그다음에 근심 우자 써가지고 근심을 푸는 곳이다. 그래서 해우제란 말을 썼잖아요. 네. 수원에 해우제라는 화장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실 이름이 해우제예요? 그럼요. 이목동 쪽으로 가시고요. 여기 가시면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드론 각도로 딱 보면 진짜 화장실 모양 그대로죠. 하얀 색깔 화장실. 네. 그 요즘에 신식 화장실 있죠. 뚜껑 여는 거. 그 화장실 변기 모양 그대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요게 놀랍게도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화장실 박물관을 쓰기 때문에 연간 굉장히 유명해서 누적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연간 100만 명. 와, 이곳을 엄청 많이 찾네요. 그리고 뭐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찾아갑니다. 가깝고 이뻐가지고. 그래서 명물이고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또 전 세계 또 유일무이한 화장실 건물이다. 화장실 건물로는 또 들어가 있다. 여기는 2007년도 사실은 그때 준공인데 건물이잖아요. 건물, 화장실 집. 그래서 여기가 원래 준공 당시에 화장실 건물에서 1박을 한 상품을 내걸었어요. 5만 달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달러가 한 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의 1박 상품을 걸고 화제를 모았던 기록의 화장실이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1박 상품을 내걸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자질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크기는 239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한 70, 8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역시나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화장실 건물로 기록이 돼 있다. 기억해 두시면 박물관이네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작하신 분이 되게 재밌는데 수원에 초대 시장이 계십니다. 전수원 시장. 네. 그러면서 화장실 협회라는 게 있어요. 세계 거기에 초대 회장. 이 협회의 존재는 본인이 만드셔서 그런지 굉장히 잘 모르지만 초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심재덕이란 분이 계셨어요. 전 수원시장 겸 세계 화장실협회 초대 회장님. 그래서 애칭이 미스터 토일렛입니다. 이분께서 만드셨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만 달러 화장실 건물에서 1박 하라 이래가지고 상품 내걸어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의 집이었어요. 집으로 집에 지은 거예요? 살던 집인데 그걸 리뉴얼 해가지고 지금 수원시에 기부 체납하고 네. 이렇게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그럼 보면 처음에 지을 때도 그렇게 화장실 모양으로 지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리뉴얼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네. 있던 집터에다가 화장실 건물로 리뉴얼해서 지었고요. 내부가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화장실 건물이니까 화장실이 특이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가운데 쪽에 화장실 딱 하나가 있는데 여기 유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순간 조각 유리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조명을 딱 켜잖아요. 네.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이것도 특급 호텔 같은데 화장실에는 있거든요. 버튼 네. 하나 딱 누르면 그게 불투명하게 돼요.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 화장실에서 볼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박물관이니까 전 세계 화장실에 대한 것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고대 시대에 썼던 그 화장실들 있잖아요. 그걸 공수를 해와가지고 그대로 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잘 돼 있는 게 대한민국의 화장실 변천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그 썼던 용어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뭐 뒷간 있죠. 뒷간. 뒤에서 볼일을 본다 그래. 뒷간. 네. 측간. 그다음에 이런 오묘한 의미도 있어요. 이 볼일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부처의 세계와 통한다. 그래가지고 정랑이라는 용어를 썼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을 많이 쓰죠. 통시. 구덩이 파가지고 재래식 화장실로 썼다.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또 배우 이병헌님 때문에 유명해졌던 영화 광해. 그럼요. 광해도 볼일 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썼던 용어가 매화관이다. 그 왕들이 배출하는 거는 매화의 꽃이다. 뭐 이런 용어 쓴 거죠. 그래가지고 매화관이라 불렀던 거. 그러니까 박물관이니까 화장실 역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역시나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오십니다. 전 세계 환경 단체들까지 몰려드는 거. 그래서 뭐 영국 하면은 국영방송 우리 KBS지만 대한민국은 영국의 BB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 매체 집중 소개가 되면서 항상 여기는 많이 찾는 곳이다.
머스트 씨 여행 포인트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2층을 놓치면 안 돼요. 어린이하고 같이 가신 분들은 2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층 구조는 우리 뱃속에 장기들 있잖아요. 네. 대장을 타고 가가지고 변이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안쪽을 구성 자체를 뱃속처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이제 뱃속 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변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나가는 문 쪽에 딱 지나가면 빵구 소리가 뿡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변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마지막에 그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뿡 소리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앞쪽에는 조각공원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야외 정원도 좋거든요. 네. 지금 6월에 가기 딱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스트씨 포인트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왠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 소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 좋아하라고 또 조각공원 같은 야외 공원에 만들어놨는데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조각상 아시죠? 네.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로댕이 이렇게 턱 꼬우고 있잖아요. 네. 턱 꼬우고 있는데 변기에 앉아 있는 건가요? 응가를 보고 있는 거죠. 응가를. 그런 거. 그다음에 소원 명당도 있는데 소원 명당도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아이들 조각상이에요. 이렇게 볼일 보는 장면의 동상인데 네. 거기에 응가를 보고 있어요. 얘가. 근데 응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잡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아이들 좋아하라고 다 만들었으니까 아이들 손잡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화장실 투어 더 소개해 주실 곳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경북 경주 한번 찍어드릴게요. 경주요? 네, 오늘 경북을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원래 또 뭐 야경 코스로 각광을 받는 곳들이 경주에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곳이 동궁하고 월지라는 곳이 있어요. 동궁원이라 부르는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요 모양을 어떤 걸로 상징을 했냐면 네. 주령구라는 걸로 상징을 했어요. 주령구. 주령구요?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놀 때 뭐 벌칙 주고 게임을 합니다. 그때 주사위 모양의 벌칙 주사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던져가지고 그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굴러가다가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면에 나와 있는 것들 벌칙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주령구라 불렀는데 요거를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화장실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신라 시대 때 놀이기구 그리고 예산은 3억 4천을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죠. 그리고 이게 주령구라는 게 14면체입니다. 그래서 14가지의 어떤 벌칙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벌칙들이 있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금석장무, 금성장무란 게 있어요. 금성장무. 네. 그러니까 이게 금지한다는 뜻이고 성은 소리. 그래서 노래 없이 춤추기, 무반주 댄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오. 중인타비. 그 여러 사람들 코 때린다. 타비, 코비자거든요. 타비. 그다음에 음진대소, 술잔 비우고 크게 웃기, 크게 웃기, 대소 원샷이라 보시면 돼요. 요즘에. 네. 그다음에 자창자음 이런 거 스스로 노래 부르고 마시기. 그다음에 공령시과, 시한수 읊어보기. 그런 벌칙들이 써 있군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둘러보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주령구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원래 신라면은 난생설화잖아요. 알에서 탄생을 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난생설화 때문에 알 모양의 화장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귀여울 알 것 화장실. 같은데요? 주령구 화장실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경주 천년의 고도답게 굉장히 특이한 화장실로 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네, 되겠죠. 최정실님께서 경력 많은 여행사 가이드랑 관광버스를 탄 기분이에요라고 네, 좋습니다. 이런 해주시고 거. 2267님이 밥 먹으려다가 화장실 얘기에 웃다가 밥 못 먹고 있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 하시네요. 이거 아침에 이야기하기는 좀 코스가 그랬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장실 가면은 또 비우고 주변에 뭘 먹어야겠다 잠깐만, 이런 네.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경주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먹거리들 많죠. 뭐 주변으로 해가지고 둘러볼 것들도 많은데 경주 제가 먹거리 하나만 딱 찍어드릴게요. 네, 빙어튀김. 빙어튀김 네, 좋습니다. 민물튀김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드시고 나오시면 화장실 되겠죠. 투어하고 빙어튀김까지 먹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 필요해 오늘 비우고 채우는 꽃보다 네. 화장실 투어 함께 떠나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